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살짝 부어있는 초기 잇몸 질환의 경우에 만 해줘도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잘못 알고 하시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양치를 하루에 3번씩은 다 하고 계시죠? 뭐 하루에 3번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1번 정도는 내 치아 건강을 위해서 양치를 꼬박꼬박 잘 해주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잇몸 관리는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 잇몸이라는 것이 정말로 치아의 역할을 대신 해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구강 조직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부터는 잇몸 관리를 잘 안 해주시면 나중에 치아를 대신해줄 잇몸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잇몸을 지키겠다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마사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알고 하면 약이지만 잘못 알고 하시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잇몸 관리를 잘못 하셔서 결국에는 치아를 잃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치아만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치아보다 더 중요한 잇몸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양치만 하면 이에서 피가 나고 밤에 자기 전에 잇몸이 욱신욱신 아프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잇몸은 쉽게 말하면 치아를 건물이라고 했을 때 잇몸은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물이 아무리 튼튼한 건물이라도 모래사장에 세워져 있다면 건물이 쉽게 쓰러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 치아보다 어떻게 보면 잇몸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잇몸 관리 안 하면 처음에는 잇몸에서 살살 피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눈에 보이도록 풍선처럼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조금씩 심해지고요. 본인 눈에 보일 정도로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 진행이 돼서 병원에 가면 결국은 치아를 뽑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잇몸 마사지인데요. 양치질을 하실 때 이렇게 치아만 닦는 게 아니고 잇몸까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잇몸 마사지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잇몸이 건강하다, 잇몸 건강에 자신 있다, 이럴 때는 잇몸만 부드럽게 이렇게 회전하듯이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잇몸이 좋지 않아, 잇몸에서 피가 나, 이럴 때는 약간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요. 요 칫솔 있는 칫솔모를 잇몸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잇몸 안을 파고들듯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잇몸 안에 있는 세균도 없애주고 잇몸의 붓기를 가라앉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물 양치법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삼투압 현상이라고 배운 거 기억을 하실까요? 삼투압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매 분자가 이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소금물로 가글을 해주면 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잇몸 안에 있는 염증 물질이나 피 등이 소금물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게 되고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살짝 부어있는 초기 잇몸 질환의 경우에 소금물로 가글만 해줘도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벌써 저만 해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가끔 잇몸에서 피가 나거든요. 그럴 때 집에 있는 굵은 소금물로 소금물을 만들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가글을 해줘요. 이 소금물에 피가 섞여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염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저도 종종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헥사메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헥사메딘은 상품명이고요. 성분명은 클로로헥시딘입니다. 약국에서 한 2,000원이나 3,000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클로로헥시딘은 아주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안에 나쁜 세균이 있거나 염증이 심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클로로헥시딘, 즉 헥사메딘은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세균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래 사용하게 되면 입안에 정상적인 세균총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오래 쓰면 안 됩니다. 열흘 이상 사용하시게 되면 절대 안 되니까 아주 단기간 염증이 심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처방전이 역시 약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내가 잇몸에서 피가 나고 염증이 나고 아픈데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 그럴 때 약국에 가서 구매하시되 짧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사용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잇몸을 마사지 하는 거하고 소금물 가글법은 제가 평소에도 항상 사용을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헥사메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증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치과 치료를 받은 직후에 잠시 동안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잇몸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10대하고 20대 때는 치아에 충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치아 위주로 관리를 해준다고 한다면 40대 이상부터는 사실 충치 때문에 치아를 잃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40대 이상은 대부분 치아는 멀쩡한데 멀쩡한 치아가 잘못된 잇몸 관리로 인해서 치아를 빠지고, 그렇게 돼서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잇몸 관리의 가장 나쁜 거,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잇몸에 계속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잇몸뼈를 녹이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신다면 금연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당뇨병이 있으면 잇몸 관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3배에서 5배 정도 잇몸병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젊으신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나는 나이가 젊으니까 잇몸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보다 한 20살 어린 환자분들 보잖아요. 그 30대 초반 환자를 보면 담배도 피시고 잇몸 관리 안 하고 오시면 30대 초반인데도 임플란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잔소리 좀 하고 관리해서 몇 년 괜찮다가 이분들이 한 5년 있다가 또 와요. 30대 후반이 되면 임플란트가 4개, 5개가 됩니다. 그런데 60대 환자분인데 정말 덴탈 IQ가 높아서 자기 잇몸 관리에 진심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치아가 20대입니다. 20대. 정말 아까 말씀드린 30대 초반 환자보다 30년이 젊은 치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듯 30세가 넘어가면 양치질을 해주기 때문에 충치는 잘 안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잇몸은 나이가 들수록 잇몸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멀쩡한 치아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이 5가지 팁을 이용해서 잇몸만큼은 30년입니다. 30년 젊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